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공시 내용, 그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ECB,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 그 특징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 체크포인트 세 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여기 보시면 방위사업청하고 4,384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전년도 매출액 대비했을 때 17%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요거는 계약 기간이 좀 길어요. 2022년도 10월 27일부터 해서 26년도 8월 26일까지고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상륙 공격 헬기 시제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험 제작한 비행기를 통상 시제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시제기 훈련 체계 개발을 위한 그런 이제 헬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들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병대가 바닷가에서 육지로 이제 상륙을 합니다. 네, 요 상륙을 할 때 화력 지원 같은 걸 해줘야겠죠. 물론 바다 쪽에서 배에서도 해주겠지만 이제 공중에서 무언가 어모 사격 같은 걸 해줄 때, 그럴 때 좀 필요한 헬기들이 있는데, 이 헬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좀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공시 내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작년 4월에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요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요때 결정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때 결정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한국항공우주가 마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상륙 기동 헬기를 이제 만들었던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온을 쉽게 말하면 개량한 제품을 누군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이 개량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되었던 사항들이었고 총 24대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년 전에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다시 이번에 이제 공급 계약으로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무기를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해외에서 수입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개발을 좀 해보자. 이 두 가지 이제 안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이렇게 서로 나뉘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로 결정했던 거고, 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 그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이번에 계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 사업기간이 거의 10년입니다. 이게 10년짜리 프로젝트이고요. 총 사업비가 1조 6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계산해 보시면 대략 1년에 한 1,600억 정도씩 집행이 되는 그런 개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다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를 받을 거예요. 이번에 4천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대략 한 1조 2천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한국항공우주가 이 같은 내용으로 좀 공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K방사 이제 수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기술적인 노하우, 뭐 양산했었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까지도 한다. 네, 결국 이게 이제 국익에 도움되는 것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이 우수한 무기들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또 해외 많이 또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럽중앙은행이 10월달 통화정책회의를 개최를 좀 하고 기준금리를 여기 보시면 1.25에서 2%로 75bp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9월달에도 기준금리를 0.75 정도 올렸었는데 지금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2회 연속으로 단행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물가가 비싼 편이에요. 지금 유로 쪽은 CPI가 9월달에 9.9가 나왔습니다. 미국보다 지금 훨씬 높은 이제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역시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 가격들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CPI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가 자체가 높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분위기 만들고 있고요. 다음 달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다시 0.75%를 올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75,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예상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최근에 움직임들 중에 경기 침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그널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축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금리 인상 이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요. 이미 캐나다 쪽에서는 좀 움직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 쪽도 금리 올리는 속도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11월 FOMC 회의에서 과연 0.75를 올리느냐 아니면 좀 낮추느냐. 근데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0.75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다만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금리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절할 거다. 네, 이런 뉘앙스 정도의 인터뷰 내용만 좀 있어도 아마 시장은 꽤나 좋아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지금 금리는 인상 사이클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에 고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경기가 진짜 침체가 된다. 또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로 갈 겁니다. 근데 그때가 좀 돼야 증시가 완벽하게 터닝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체크 이렇게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우선 상승 종목들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화천기계하고 요 삼진제약은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 어떤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최대 주주가 있었는데 제3의 이제 인물이라든지 주체가 등장을 하면서 지분을 지금 확대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회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지분 싸움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아스 에셋이라고 하는 요 2대 주주였죠. 원래는 요 2대 주주가 지분을 7월 달에 한 10%대까지 늘렸다가 또 고점에서 좀 판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분이 떨어졌었는데 10월 27일에 다시 공시를 합니다. 장내 매수해서 지분을 2.9% 더 늘렸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보니까 뭐 소송전까지도 가고 있는데 또 무언가 잘
안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시가 나오고 또 공시가 나오고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청 기간은 여튼 이 이슈로 주가 변동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변동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겠네. 그래서 매수를 한다. 이런 거 좀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접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진제약도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나제약이 지분을 늘려가지고 일단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삼진제약의 회장 조희연 회장이 한 6%, 특수관계까지 해서 12%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 창업자의 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제약은 대략 한 11% 이상의 자사주가 됐던 우호 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합쳐보시면은 한 30% 이상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제약 외 3인이 지분을 13%까지 늘렸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2배 이상 삼진제약의 기존 경영진의 우호 지분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는 발생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제약도 공시했을 때 단순 투자라고 공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같은 이슈로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약간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플라즈맵은 한 시간에서 5%대 올랐는데요. 이게 신규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했다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라 말씀드리겠고 개인적으로 그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굉장히 좀 특출나게 뭔가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무언가 개선되는 게 확실히 보인다 이런 거 이외에는 잘 건들지 않아요. 예, 이런 사업적 그 내용들보다 다른 이유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저는 이제 휘말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크게 이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신규 상장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좋거나 뭔가 성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장하니까 공부는 좀 꾸준히 해 두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짚어드릴 건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거의 이제 하한가 이제 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개장하고 나서 주가 변동이 심했는데 결국 종가로는 한 20%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외에 들어가기 전에 정규 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2거래일 정도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익 실현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제 장 끝나고 한 뭐 4시에서 뭐 그 정도 이후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좀 더 하락의 폭이 좀 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8일 장중에 크게 이제 떨어지는 모습은 여기에서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위메이드 측에서 한 2주 정도 소명 기간을 갖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소명을 잘 해내면은 다시 떨어진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소명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왜냐? 위메이드의 유믹스 플랫폼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다른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전 잘 못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를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왠지 가상화폐 시장이 열릴 것 같아가지고 좀 공부해보는 게 지금 위믹스인데 이 위믹스의 장영국 대표이사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사실 이쪽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 이게 벌써 2017년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 당시에 이쪽 사업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걸 끌고 온 게 지금 벌써 한 5년 된 겁니다. 그 5년의 결과물들이 조금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메이드 그룹이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부 차원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
위메이드가 원래 게임 회사인데 본업의 어떤 IP도 좋지만 새로운 쪽에서 무언가 성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었던 겁니다. 플랫폼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여튼 주가가 요 이슈로 좀 많이 떨어졌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믹스 플랫폼 이거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저도 꾸준히 앞으로 계속 좀 공부를 하면서 이쪽 산업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 중에 요 EM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인데 지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항상 좋은 뉴스 시장에 흘려보내놓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매도하고 항상 나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보니까 10월 20일부터 해서 상한가 기록을 하더니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폭발 예방 2차 연지 소재 추가 개발 완료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언뜻 보기에 좋은 내용 같지만 크게 제가 볼 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발 방지를 하기 위한 다른 배터리의 보호팩 여러 기업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EM플러스가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소재,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근데 통상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은 거의 잘 없고요. 그리고 이게 개발을 완료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개발을 완료한 거지 이게 대량 양산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에 적용된 게 아니에요.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발 완료했기 때문에 특허만 가질 수 있거나 또는 시제품 정도 개발 완료된 상태인 거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정도 단계까지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사를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제가 볼 때 여기서 요거 팔고 나가려고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고 있으니까 이 기업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냥 관심 안 가지시라 또는 매도할 분들 매도하셔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RFHIC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제가 탐방을 다녀왔었고요. 매수의 시기를 3분기 실적이 나온 뒤다라고 말씀을 이미 탐방 보고서 이 내용들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씩 꼭 참고해 보시고 이 회사의 사업 내용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3가지 체크 포인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나 의견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씩 좀 산업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넓혀가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